자, 이어서 엑셀의 응용함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함수들은 이제 인수의 곱과 합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해서 계산식이 있을 때 좀 편리하게 계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랑 썸 프로덕트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인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곱해주는 함수고요.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앞에 썸이 붙었죠. 자, 썸이 붙으면 얘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일 위치의 항목들의 곱을 다 합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프로덕트 함수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숫자 또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인수들을 전부 다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4-2 엑셀 응용 함수 2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열었고요. 자, 여기 첫 번째에는 수학 및 삼각함수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덕트의 예시로 박스 포장 단위, 박스 수, 낱개 단가, 환율 이렇게 해서 값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때 총 주문액을 이 환율과 박스 수랑 단가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원래대로라면 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곱해주는 방식을 취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곱한 값을 총량으로 총 주문액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 숫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할 필요 없이 범위 내에 있는 걸 모두 다 곱을 해주라는 게 이 프로덕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넣고 범위를 A3부터 D3까지 다 같이 지정을 해주면 얘가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프로덕트가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썸 프로덕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앞에 썸이라는 단어가 붙었었죠. 그래서 각 범위마다 동일 위치의 항목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의 전체 합계를 구해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썸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거는 범위가 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범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범위에서 각각 같은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범위 1의 첫 번째 셀, 범위 2의 첫 번째 셀, 범위 3의 첫 번째 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범위 255번째의 첫 번째 셀.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다 곱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들로 가요. 범위 1에서 두 번째 있는 애, 범위 2에서 두 번째, 범위 3에서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쭉 다 곱해줘서 최종적으로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이 예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예시 중에서 밑에 있는 썸 프로덕트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줄여볼게요. 자, 썸 프로덕트는 지금 밑에 총액이라고 해서 상품 개수 단가별로 이 값들을 다 곱한 거를 이 총액으로 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방식은 뭐였느냐? 개수랑 단가를 하나씩 선택해서 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자, 곱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고무줄까지 입력하려면 양이 많은데 우리가 원래대로 배운 방식으로 하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벌써 뭔가 양이 굉장히 많죠. 복잡하고. 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썸 프로덕트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밑에 있는 걸로 가서 썸 프로덕트 바로 넣을게요. 자, 썸 프로덕트는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자, 개수의 범위, 그리고 컴마 단가의 범위 이렇게만 넣어주면 개수의 첫 번째랑 단가의 첫 번째, 개수 두 번째랑 단가 두 번째, 개수 세 번째랑 단가 세 번째 이렇게 각 범위에서 위치에 맞는 것들을 다 곱해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럼 아까 총액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55만 4천 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얘는 아직 이걸 하려면 한참 남았겠죠. 자, 넘어가서 문자 함수를 볼게요. 자, 문자 함수는 또 어떤 거냐면 문자를 다뤄주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문자의 일부분 필요한 정보만을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이 텍스트에서 문자 일부를 추출한 함수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left, right, mid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이 숫자랑 문자 형태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얘가 숫자지만 문자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혹은 문자로 보이지만 뭐 숫자에 보일 수도 있고, 자,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거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value라는 거랑 텍스트 함수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ft 함수는 우리 영어 단어 다 아는 단어죠.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왼쪽부터 정해진 숫자만큼의 개수를 추출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문자 수를 몇 개를 꺼낼 건지, 자, 요거를 두 번째 인수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을 넣었다 그러면 텍스트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고요. 2를 넣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꺼내주고 3이면 당연히 세 번째까지 꺼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right을 볼게요. 자, right은 left랑 반대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텍스트를 꺼낼 때 정해진 숫자만큼 오른쪽에서 꺼내줘요. 자, 그 다음에 mid는 그러면 뭐냐?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방향성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있을 때, 어떤 문자가 있을 때 왼쪽에서부터 또는 오른쪽에서부터 꺼내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mid는 이 중앙에서부터 꺼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middle의 약자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middle. 자, 이거의 약자여서 얘가 시작 지점이 어딘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인수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고 추출을 시작할 위치 그리고 거기서부터 몇 개를 꺼낼 건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세 번째 숫자 뭐부터 뭐 두 개만 꺼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개를 세서 얘를 꺼내주겠죠.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있는 문자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 함수를 봤더니 left, mid, right이라고 해서 함수를 쓰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자, 지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점에 지점장이 누군지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김재수라는 요 사람의 정보만 따로 꺼내고 싶어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동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동의 정보가 어디 있죠? 봤더니 대치동, 흑석동, 수성동, 뭐 연호동 이런 식으로 동자가 요 제일 첫 번째 A열에 있는 곳에서도 왼쪽에 있는 두 글자예요. 자, 왼쪽에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를 left라고 쓰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꺼낼 거고요. 꺼낼 텍스트는 A3셀에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두 글자를 꺼낼 겁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넣으면 대치만 꺼내줘요. 자, 이번에는 지역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아까 A3셀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꺼내면 되겠죠. 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right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A3셀에서 두 글자만 꺼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정보가 성별이래요. 자, 성별 정보는 어디 있죠? 자, 성별 정보는 C열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자, 중간쯤에 있는 요 숫자 1 아니면 2라는 숫자에서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left도 right도 아닌 mid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C3셀을 사용을 할 건데요. 즉 얘가 시작되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서부터 자릿수를 세는데 이때 반드시 이 하이픈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같이 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세느냐 아니면 하이픈도 같이 포함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다 세줘야 되기 때문에 자, 8번째 위치에서부터 숫자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로 꺼내면 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숫자 1 아니면 2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생일 연도까지 채워볼게요. 자, 생일 연도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에 있죠.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제일 첫 번째 숫자 두 개만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숫자 두 개를 꺼내 볼게요. 왼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left 쓰고 C3에서 숫자 두 개만 꺼내주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66이 나와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작업을 더 했어요. 지금 우린 1이라는 숫자만 했는데 if랑 결합을 해서 얘를 한 번 더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들어간 값이 숫자 1이라면 얘는 남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출력하는 조건을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문자 함수를 써서 한번 꺼냈기 때문에 얘는 전체가 문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은 여자라고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1은 우리 남자라고 설정을 했는데 여자라고 두 번째 값이 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얘가 문자로 변경이 됐는데 문자 1과 숫자 1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문자형으로 한번 변형을 해줘야 돼요. 양쪽에 따옴표를 달아서 이 값이 문자 1과 동일하면은 남자라고 출력해라. 자,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남이라고 제대로 나오죠.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자, 두 번째 생일 연도도 지금 6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앞에다가 1900을 붙여서 1966이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근데 얘도 문자형으로 지금 추출이 됐지만 자, 이 경우는 앞에 플러스라고 붙여주면은 이게 숫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엔터 쳤을 때 1966이라고 덧셈이 돼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value 함수랑 텍스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value 함수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값을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또는 텍스트로 묶어진 형태의 숫자가 들어갔을 때 자, 그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텍스트는 그 반대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해서 이 형식에 맞는 문자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value는 텍스트를 숫자로, 텍스트는 숫자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준다. 자, 이것도 적용하는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제품 코드랑 판매수, 가격, 판매액이 적혀 있는 이 표에서 자, 지금 전 지점장 정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여기서 제조 연도를 꺼낼 건데 제품 코드 마지막에 보면은 내 숫자 4자리가 제조 연도예요. 그래서 제품 코드를 오른쪽에서부터 숫자 4개를 꺼낼 거라서 write 함수를 써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write 함수로 H3셀에 있는 것을 4개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 숫자 2010이 꺼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지금 수치들이 쭉 나오죠. 마지막 내 숫자 4자리만 꺼내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문자로 꺼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제조 연도가 아니라 그냥 숫자라고 했을 때 우리 눈에는 이게 숫자로 보이지만 얘가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숫자라면은 제가 덧셈을 시켰을 때 얘들이 계산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덧셈을 시켰더니 숫자 0이 나와요. sum이라고 해서 전체를 더했는데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문자지만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였지만 얘가 숫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해주느냐? 앞에다가 value라는 걸 붙여줘요. 자, value 넣어주고 엔터 쳐주면 자, 자동 치우기 했을 때 sum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이 값들이 이제 수치로 변환이 돼서 덧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로 계산이 막 안 된다 싶을 때 이유를 찾아보면 의외로 단순히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다 덧셈이 안 되는데 문자형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됐다라는 거. 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서 총 판매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sum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해볼 거고요. 자, 위에 있는 판매액을 L3부터 L7까지 다 더할 거예요. 자, 근데 더해서 봤더니 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는 수치가 눈에 빨리 안 들어오고 뒤에 소수점자리까지 붙었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게 조금 보는 게 불편해서 변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함수를 써보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형식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뒤에 있는 1000의 자리를 요 숫자를 좀 빼줄게요. 요거 지우고 뒤에다가 10,000원이라는 값을 제가 붙여서 넣고 싶어요. 자, 변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 할게 일단 1000이라는 숫자를 나눠서 조금 단순화를 시켰고요. 자, 이 앞에는 또 텍스트라는 걸 붙여서 이 숫자를 변형을 시킬 거예요. 방금 계산했던 이 숫자를 변형을 시킬 건데 그 값에는 어떤 형식이냐면 세 자릿수마다 컴마를 찍고 뒤에 10,000원이라는 값을 붙이고 싶어요. 자, 우리 이거 많이 보던 셀 서식 지정 방법이죠. 제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텍스트에서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7,461만 원이라고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0 혹은 뭐 뒤에다 1,000원 또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다양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숫자는 샵이랑 0이랑 바꿔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서 요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한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조금 익숙하게 해두면은 훨씬 더 쉽게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래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 때 이 이메일 주소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디만 꺼내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메일 사용하는 사이트 주소, gmail.com, 뭐 네이버.com. 자, 이 부분만 꺼낼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배웠던 left, mid, right 함수 써서 이거를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교환 함수입니다. 텍스트 교환 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글자를 교환해 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replace가 있고요. substitute이 있어요. 자, 우리 영어 단어 많이 들어봤죠? replace. 자, 위가 뭐예요? 다시, 뭐 반복하다 이런 거고 place는 위치시키다 이런 거죠. 그래서 replace는 다시 위치시키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인수를 볼게요. 자, 항상 인수를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인수를 떠올리면 돼요. 지금 보니까 replace니까 뭐 기존의 텍스트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걸 바꿔줄 텍스트도 있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꿀 건지도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인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가 있고 자, 그거를 뭐 셀 주소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시작 위치를 어디서부터 몇 개를 꺼내서 무엇으로 바꿔줄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replace예요. 자, 그럼 substitute를 볼게요. 자, substitute도 replace랑 단어가 유사해요. 얘도 대체한다, 바꿔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 위에 있는 거는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골라주는 거였어요. 시작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뀔 텍스트를 골라줘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고 그 텍스트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텍스트에 가라는 글자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나는 요 뭐 가라는 글자를 골라서 얘를 뭐 나로 바꿔주겠다. 자, 이렇게 새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적혀 있죠, 친절하게. 이거 생략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몇 번째로 찾을 텍스트를 새 텍스트로 바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가라는 글자가 여러 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번째 걸 바꿀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해보면은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주면 돼요. 자, 저것도 예시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에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 숫자를 특정 부분을 별표 치는 거 많이 봤죠. 우리 방금 예시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뒤에 거를 별표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replace를 사용해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replace 넣고요. D3셀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D3셀에서 저는 중간에 있는 숫자인 0부터 골라서 얘를 쭉 선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숫자 셌을 때 1의 자리가 8번째 숫자였죠? 그러면은 얘는 9번째 있을 거예요. 그럼 9부터 제가 숫자 6개를 골라서 089, 012 이거 다 골라서 쟤를 별표로 대체를 해줄 건데 제가 숫자가 6자리니까 별표 6개를 넣어서 대체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동 채우기로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replace는 이제 위치 기반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substitute로 가서 문자 기반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substitute. 이게 스펠링이 가끔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substitute의 D3셀에서 자, 이번에는 뭐를 찾을 거냐면요. 자, 숫자를 찾아줄 거예요. 숫자인데 오른쪽에서부터 6자리에 있는 D3셀의 오른쪽에 6개를 꺼낸 만큼 대체를 해줄 거고요. 그 값은 마찬가지로 별이 6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다 배웠던 거라서 이해되죠? 숫자 오른쪽에서 6개, 089, 012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숫자를 찾아서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똑같아요, 결과는. 중요한 부분을 별표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엑셀에서 지금 세 번째 표에서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 있는 표죠. 자, 이 워크시트에 있는 이 표를 보면은 뭐 시험일자, 이름, 기술 등급, 연락처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적용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지금 시험일자가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자, 2019 6월 9일인데 이 형식을 점 말고 하이픈으로 변경을 해서 19-6-9 이 형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substitute 함수를 써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름을 쓸 겁니다. 자, 이름은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뒤에 있는 요 글자, 요 2가지를 변경을 할 거예요. 요 땡땡 형태로. 예를 들면 요 김재명은 김땡땡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숫자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 이 문자는 뭐 replace로 쓰는 게 substitute보다는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한번 완성을 해보고요. 뭐 물론 제가 replace가 더 낫다고 얘기를 했지만 substitute를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써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편한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 뭐냐면 초급은 중급, 중급은 고급으로 변환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결합을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지금 첫 번째 거에다만 완성해서 자동 채우기로 완성하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것만 잘 구상해 보면 돼요. 이 첫 번째 셀에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초급이면은 중급으로 바꿀 거고요. 중급이면은 고급. 자, 그렇게 2가지를 변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글자를 이 셀에서 초급이라는 글자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초급이 요 2글자가 만약에 정말 초급이라면 그렇다면은 중급으로 변경하라라는 자,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형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요걸 꺼낸 자, 이 글자가 초급이면은 초급과 같으면은 그러면은 얘를 replace에서 혹은 substitute로 해서 요 셀에서 2글자만 바꿔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급이라는 2글자만 빼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글자가 정말 초급이라면 걔는 replace 그 명령어를 써서 얘를 중급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고급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결합을 잘 해서 여기를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완성해도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면은 다 완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걸 풀어보면은 얘는 연락처를 요 양식으로 변경을 해보래요. 자, 이 양식이 지금 핸드폰 번호가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010 앞에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 어떤 거는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하이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고 싶은데 요 대표적으로 요 양식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양식이 지금 000 뭐 다시 0000 다시 0000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수로.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를 써서 요 첫 번째 셀을 가지고
이 양식으로 써라. 요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방식대로만 차례대로 적용하면은 일단 요 세 개는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요것도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특정 열이나 행에서 값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찾기 함수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는 엑셀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찾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 단어 뜻을 좀 볼게요. 지금 봤더니, 자, 이 단어가 VLOOKUP이라는 게 있고요. HLOOKUP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lookup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자, lookup이면 뭐냐면 뭔가 이게 보는데 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위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라는 뜻이고요. 이 앞에 있는 요 V냐 H냐에 따라서 요 단어가 달라져요. 자, 뭐냐면 V는 vertical의 약자고요. H는 horizontal의 약자예요. 자, 우리 vertical은 그 단어 있죠. 커튼. 우리 창문에 달려있는 vertical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세로형으로 돼 있죠, 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어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vertical 모양. 이거는 수직이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H, horizontal. 우리 그 지평선, horizon. 이걸 horizon이라 그러죠. 지평선 해 뜨는 거. 그래서 이걸 horiz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horizontal이라는 플레임으로 보면은 이게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V라고 붙게 되면은 세로에서 찾는 거고요. H랑 붙게 되면은 가로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특정 이제 열이라는 거는 세로였고요. 특정 행이라는 거는 가로였어요. 그래서 VLOOKUP은 열에서 찾는 거, HLOOKUP은 행에서 찾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는 함수가 달라져요. 자, VLOOKUP에 들어가는 인수는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는 값, 표 범위, 결과값의 열 번호, 추출 조건 이렇게 인수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찾는 값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찾는 값이 있겠죠. 자,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찾는 값이 들어있는 표 범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표 범위를 설정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이 찾는 값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포함이 되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표가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3열짜리의 표의 범위를 설정을 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찾는 값이 들어있는 열이 반드시 이 범위 첫 번째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내 중에서 첫 번째 범위는 반드시 찾는 값이고요. 그리고 얘를 찾으면은 이제 결과값으로 이 범위 내에서 결과값을 뭘로 낼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열번호를 넣게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서 얘의 값을 요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3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추출 조건 같은 경우는요. true 아니면 false라고 넣게 되는데 요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추출하는 방식이 완전 틀려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옵션이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야, false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요. true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가 false라고 넣어주면은 요 찾는 값이 정확하게 똑같이 있는 거를 찾아주는 애고요. true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까지의 범위라고 했을 때 정확히 찾아주는 false는 요 1이라는 값만 찾아주는 애고 true는 1에서 10 사이에 들어가는 거 전체를 다 찾아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찾아주는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찾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의 범위로 넣어주게 돼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네 번째 있는 HN VLOOKUP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봤더니 VLOOKUP false라고 해서 첫 번째 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판매일마다 제품 코드가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단가, 판매수, 뭐 판매액 이런 것들을 완료하는 표인데 오른쪽에 봤더니 품목별 단가표라고 해서 하나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왼쪽을 채워 나갈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일단 단가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자, 단가가 지금 이 제품 코드랑 일치하는 요 값을 단가로 찾아서 여기다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 OPA4라는 거는 A4 복사지라는 뜻이고요. 요 19,000원이라는 값이 여기 오른쪽에 일치가 된다면 찾아와서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볼 때 방금 봤던 VLOOKUP을 사용을 할 건데요. 왜 HLOOKUP이 아니고 VLOOKUP이냐? 지금 보면은 찾는 값이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가. 코드, 분명, 단가. 요게 행이 아니라 열별로 G열, H열, I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vertical의 약자인 VLOOKUP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찾고 싶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값은 B3셀이에요. 자, B3셀이 있는 값을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찾을 건데 얘도 들어갈 때 자, 범위를 반드시 요 셀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와야 된다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셀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셀들을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단가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부터 1, 2, 3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 있는 단가 값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자,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아니면 유사하게 일치하느냐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품 코드가 OPA4라는 게 어떤 범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되는 단어를 찾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굳이 true라고 해서 유사하게 일치될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같은 값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false. 자, 이렇게 입력해서 지금 엔터를 눌렀고요. 이제 19,000원이라고 값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얘를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절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키로 한번 고정을 하고 완성을 해주면 원하는 값을 찾아줍니다. 자, 봤더니 뭐 제대로 값이 들어가 있죠? 확인해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판매액은 그냥 요 두 가지 값을 곱해 준 거예요. C3에서 D3 값을 곱해서 완료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true 옵션에 값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습 점수가 있고요. 이 점수를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시험 하부터 상까지 입력을 할 거예요. 지금 봤더니 실습 점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점, 11점, 13, 13, 19, 15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숫자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0부터 5까지는 제시험이고 5부터 10까지는 하, 10에서 15까지는 중, 그리고 15보다 크게 되면은 상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true 옵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지금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왜냐면 세로 열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VLOOKUP을 사용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셀은 B14셀이고 B14셀이 들어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점수부터 등급까지 차례대로 1, 2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평가 값은 요 등급이라는 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쟤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을 우리 아까처럼 한번 false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F4를 씌워주겠습니다. 자, 고정을 하고 나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완성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false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만 찾아주는 애였어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0, 5, 10, 15 값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아닌 값들은 이렇게 NA로 떠요. 왜냐하면 찾는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로 갈 때는 반드시 true라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을 true라고 넣고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제 true가 얘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찾는 값과 같은 값이 표 1행에 없으면 찾는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라고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1점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11점이 여기서 갈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일단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갈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값을 쭉 봤더니 자기보다 작은 값들을 먼저 찾습니다. 11보다 작은 게 0에서 5, 10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인 10에 해당되는 요 중이라는 걸 출력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볼까요? 19를 볼게요. 19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작은 숫자를 또 범위에서 찾아요. 그럼 얘가 4개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4개 다 중에서 제일 큰 값인 상을 출력을 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위는 가장 자기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걸로
등급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HLOOKUP입니다. HLOOKUP도 VLOOKUP이랑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행에서 찾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찾는 값 표 범위, 결과값의 행 번호, 추출 조건 이것까지 다 인수가 똑같아요. 다만 가로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HLOOKUP 함수가 들어있죠. 자, 얘는 지금 들어있는 값이 제품명, 단가, 판매액, 평가. 자, 요 값이 들어가 있고 기준이 되는 것들은 아래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자, 우리는 먼저 제품명을 가지고 제품 코드를 가지고 제품명을 오른쪽에 불러와 볼게요. 자, 보면은 얘가 지금 가로로 행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HLOOKUP을 쓸 거고요. 제품 코드인 B26셀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자, 얘도 제가 코드가 첫 번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기준으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되도록 범위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B35에서 F37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얘도 자동 채우기로 완성할 거니까 일단 F4로 한번 씌워주고요. 자,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값은 이 중에서 제품명인 두 번째 있는 애예요. 그러면 숫자 2를 입력해주면 될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이죠. 코드가 OPA4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서 이 제품명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얘는 false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로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단가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단가는 약간 방식을 바꿔서 HLOOKUP을 쓸 건데 제품 코드가 아니라 이번엔 제품명을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자, C26셀을 기준으로 찾는데 이 값이 지금 아까는 코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두 번째 행에 있는 품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품명이 첫 번째 행에 오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값이 B36에서 F37까지 들어갔고요. 얘도 절대 참조로 자, 씌워주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요 첫 번째 행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1행, 2행이 되겠죠. 항상 범위를 기준으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은 두 번째 행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숫자 2를 넣어주고요. 정확하게 또 일치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니까 false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판매 값이 요 두 개를 곱하는 식으로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HLOOKUP의 값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평가도 채워볼게요. 자, 이번에 평가는요, 지금 false를 사용했던 거랑은 달리, 자,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0부터 10 사이, 자, 요거는 하고요. 10에서 30 사이는 중, 30 이상은 상이 되도록. 자, 저 아래 기준표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LOOKUP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판매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수치를 봤더니 이 판매수가 0, 10, 3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준이죠. 그래서 이 36셀을 기준으로 자, 범위를 또 선택을 해주고요. B40에서 D40까지 선택을 해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가니까 1행, 2행 중에 두 번째 있는 숫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범위는 뭐라 그랬죠? true라고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완성을 해서 넣어주세요. 자, 엑셀에서는 이 찾기 함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봤던 VLOOKUP, HLOOKUP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인덱스랑 매치랑 추즈도 그래도 꽤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랑 매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인덱스는 지금 들어가는 인수가 세 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참조 범위, 그 범위 내에서 특정 행의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그 열번호랑 행번호에 이렇게 두 개를 맞춰서 그 값을 찾아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매치를 보도록 할게요. 매치 같은 경우는 특정 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줘요. 그래서 얘는 찾는 값, 찾을 영역, 그리고 찾기 유형이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그걸 0으로 넣어주면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찾기 참조 함수로 넘어와 보면 자동차세 조회를 지금 배기량이 1500이고 연식이 5년인데 자 그때의 세율과 자동차세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을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추려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율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율은 이제 매치를 이용해서 먼저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매치를 넣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L5셀에 있는 연식 5년차 그리고 그 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낼 거니까 B3에서 I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년에서 8년 중에서 이 5년이 있는 위치를 얘한테 출력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찾을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옵션이 0 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확히 일치될 거니까 0이라고 넣으면 돼요. 얘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0이라는 숫자를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 중에서 자, 제가 원하는 이 5년이라는 값이 여기 앞에서부터 5번째 있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5번째 숫자를 찾았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세율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덱스를 앞에다가 넣어주고요. 이거 대소문자 상관없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인덱스를 넣어주는데 이번에 인덱스 범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됐어요. B4에서 I4까지의 이 값 중에서 자, 이 범위 중에 첫 번째 행이죠. 이게 범위가 지금 첫 번째 행 중에서 5번째 위치에 있는 거를 숫자를 출력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0.85가 나오게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지금 위치 지정하는데 매치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B4에서 I4에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첫 번째 행에서 고를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은 5번째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1이랑 5라는 숫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해내라 했더니 0.85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볼게요. 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도 매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인덱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5에서 I14까지의 범위를 좀 크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번째 행을 사용을 할 거냐면 자, L4에 있는 배기량이 들어있는 A5에서 A14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저 배기량이 들어있는 걸 찾을 거예요. 자, 그 값을 고를 거고요. 그리고 걔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제가 원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1500이 들어있는 요 위치에 행해서 자, 이번에 열을 매칭을 할 건데 5년이라는 요 열을 매칭을 해야 되죠. 그럼 얘는 똑같이 아까처럼 매치 써주고 L5셀을 사용을 할 건데 그 범위가 B3에서 뭐 Y3까지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 자, 1500이 있는 곳과 5년이 있는 곳. 자, 그 위치 두 개를 찾아서 범위에서 맞는 값을 내놓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죠. 자동차세가 얼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되겠죠? 1500에 5년차 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수치가 적을 때는 그냥 눈으로 찾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익숙해지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이 영역에서 이행 3열에 위치한 값을 찾아보래요. 자, 이 값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요 수치나 요 알파벳을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이행 3열을 따로 지금 곧 찾아서 넣으라는 거거든요. 자, 이 범위 내에서 제가 알아보기 쉬우라고 수치들을 다 적어놨어요. 지금 옆에 1, 2, 3 행 그리고 1, 2, 3 열이 되죠. 자, 이거를 인덱스를 가지고 이행 3열에 위치한 걸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원하는 게 C23에서 E25까지의 값이겠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2행 3열입니다. 차례대로 숫자 2, 3 넣어주면은 15,000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018년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자, 매치를 쓸 거고요. 2018년의 위치를 보려면은 일단 값이 필요하겠죠. 자, 2018년을 찾을 건데, 자, 이 값은 어디 사이에 있냐면 B23에서 자, B25 사이인 2017, 2018, 2019 중에서 제가 원하는 요 2018년을 찾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돼야 됩니다. 자, 엔터 쳤더니 두 번째 있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짜장면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치를 쓰고요. 짜장면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C22에서 E22까지의 범위고 정확하게 일치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있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2017년 짬뽕의 가격을 요걸 다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인덱스 쓰고요. 제가 찾을 범위가 지금 C23에서 E25 사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매치고요. 저는 이제 2018년은 아니고 2017년이죠. 이번에는 2017년이라고 쓸 거고 뒤에 범위는 아까랑 똑같아요. B23에서 B25까지 딱 맞는 거 하나 찾는 게 이게 행번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짬뽕인데요. 자, 이 범위가 C22에서 E22까지의 범위. 자, 요 중에서 찾을 거고요. 자, 0번째 거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원하는 값을 4,000원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즈를 볼게요. 자, 추즈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찾기 함수인데 자, 얘의 방식은 지금까지 찾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예 그걸 어떻게 분류할 건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를 기준으로 제가 그거를 뭐라고 지정을 할 건지 알려주면은 거기 매칭을 해서 1이면은 요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이렇게 출력하도록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추즈를 바로 넣어서 지금 응시 유형이 이제 수험 번호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를 추즈 넣고 응시 유형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값이 첫 번 1이라는 숫자였으면 일반, 2면은 특별, 아니면 세 번째 거면 스키생, 그리고 네 번째면은 추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그냥 넣어주면은 얘가 1인 경우는 일반으로 나오고요. 얘가 2인 경우는 특별, 3이면 특기생, 4면은 추천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함수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것까지 자, 풀어보면 되는데 자, 요거는 숙제로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choose랑 write 함수 요거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 오타가 들어갔죠? choose랑 write 함수 자, 함께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원 코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 요 숫자가 그 무슨 부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꺼내야 되니까 뭐 아까 배웠던 텍스트 함수 그 문자 함수 중에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걸 사용을 해서 얘를 꺼내고 그 다음에 그 값이 1이면은 영업부, 총무부, 기획부, 인사부 이렇게 숫자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1, 4-2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